안녕하십니까 여러분. BIB 방송 센터장 지한입니다. 요즘 며칠 전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용산이 풍수적으로 개방 지역으로는 참 적기다,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이번엔 그 용산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풍수적인 입장을 좀 이야기하랍니다. 혹시 오해하시느라고 스님은 뭐 풍수가인가 뭐 지리산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풍수를 봐서 묘터나 집터를 잡아주고 그리해서 그런 행위를 해서 어떤 단 10원이라도 챙겨본 일은 없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동양학적인 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데 관심이 있다가 많이 보니까 이런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풍수적으로 용산 지역이 참 개방 지역으로서는 좋은 지역이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용산에 언제 입주를 하고 어느 시기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또 아니면 정치적으로 협치를 해야 됩니다. 왜? 본인이 어떤 일에 독선적으로 서로 국민의 협력이 없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왜? 대통령 직무실은 국민의 집, 국민 대표의 집 1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가시는 분은 우리가 국민들이 어떠한 지도자에게 5년 동안 임대해주는 자리입니다. 쉬운 얘기로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들을 짓듯이 5천만 국민이 집을 하나 지어서 우리 그 지도자에게 5년 동안 임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그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옮기는 시기 뭐 이런 것은 주면 불편, 어떤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저희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열흘 후든 한 달 후든 1년 후든 그 자리가 적격이다. 적격인데 그 자리에 옮기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풍수적인 입장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누구라도 성인이면 집을 나는 구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세를 하는 집이라도 안 됐다 나는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위치 선정입니다. 어디다가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에다 집을 지을 것이냐 위치 선정을 하고 거기 위치 선정을 해서 대지를 구입해 위치 선정이 되면 두 번째 하는 것은 집 방향입니다. 여기서 위치에 갔을 때 여기서 나는 남쪽 방향이 좋으니까 앞을 남쪽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 위치에서는 남쪽 방향이 안 된다. 이런 그 위치 설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해서 여기는 남향이 좋다. 여기는 동쪽향이 좋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된 다음엔 집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문을 정합니다. 앞으로 남쪽으로 보도록 집을 지어놓고 대문은 저 서쪽이나 북쪽에 잘 안 됩니다. 남쪽을 보도록 집을 지으면은 보통 90% 이상은 대문을 동쪽으로 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집 방향이 있으면 90% 이상은 남쪽으로 대문을 냅니다. 왜? 그 외에 대문을 내는 것은 지형이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내야 되고 북쪽으로 내야 되는 위치, 그 동쪽이나 남쪽으로 내지 못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자기들이 내 집을 선정을 위치를 잘 안 합니다. 이 개인이 하나 집을 짓고 펜션을 지어도 이랬는데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이 나라 대통령은 어떤 집에 사나 이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번에 그
인수인에도 이야기하듯이 자꾸 미국의 백악관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주민들이 보고 외국 사람들이 와 보는 위치. 그러면 그 위치 선정하고 집 방향하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국방부 위치, 그쪽은 우리 용머리에서 제일 중앙머리가 아닌 우측, 오룡이라고 그랬어요. 자리가 중소가, 그 줄기가. 그래서 내려오면서 있는데, 현 국방부 위치는 쉬운 얘기로 A급 정도는 됩니다. 그 현 위치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 A 플러스가 되겠죠. 최적지가 될 겁니다. 근데 뭐 거기서 그렇게 건축을 하고 지진 안해하고 국방부 위치를 갖겠다는 걸 확정을 지었으니까 그 자리도 나쁘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 위치 선정은 됐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좌향 위치 선정되면 앞이 어디로 보느냐. 현재 상태는 저희가 가서 나침반을 놓고 보지는 않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앞에가 있는 것이 그 전쟁 기념관이거든. 전쟁 기념관이 남향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 조금 우유로 있는 것이 국방부니까 국방부는 정북향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 선정은 되는데 좌향은 A, B 점수를 준다면 D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대통령 관저로서는 앞이 보이는 방향은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나의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지도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요 위치가 국방부 자리 위치입니다. 요 위치가 청와대 지금 자리 위치고, 청와대 위치에서 정남쪽으로가 그 국방부 자리가 있고, 청와대에서 쭉 내려서 맞은 남산 지나서 여기 북악산입니다. 여기 북악산이하고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은 화산이라고 그래요. 불을 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악산의 화기 때문에 여기 경복궁이나 덕수궁이 화재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남대문의 현판을 가로로 만들지 않고 세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교 그 풍수에서 비법풍수라고 그럽니다. 한국에는 풍수를 해서 명당길지 하는데, 명당길지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 두 군데 있으나 마나 하고요. 동양에서는 비법풍수에서 그 엄만한 줄기에 보완을 해서 길지를 만든다고 해서 비법풍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남대문을 예를 들어서 했고요. 원래 타면은 경복궁 앞에 지금 광화문 지역에 연못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 연못을 막을 수 있는 건 앞에 그 청계천 물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틀어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기가 없어졌고요. 그건 뭐 그 한양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현 청와대에 있는 데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앞을 북향을 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은 맞습니다. 관악산이 불이잖아요. 활활 타는 뜨거운 불도 될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화기, 무기, 포탄, 이것도 불로 봐요. 불이 앞으로 청와대에 있는 것을 국방부가 막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는 청와대를 보호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청와대를 지키는 위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무실이 이 국방부로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불을 뒤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북한을 보고 있겠죠. 왜? 앞에는 대통령 관저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남북한의 문제가 야기도 될 수가 있고 굉장히 흉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있는 그 전쟁 기념관 앞으로 조금 들어가서 정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담벼락을 쳐서 도로변으로 쳐서 되고 앞으로 옆이나 지금 앞으로는 도로를 낼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도 미군들한테 공원 여기 지어서 공원화 해가지고 국민한테 소통한다고 어제 그 당선인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아직까지 안 들어왔잖아요. 우리 거를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들어올는지 뭐 올해부터 환원이 돼서 들어오면 그 이튿날부터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콩 뽑고 뜻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둘러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 해가지고 맞들어고를 도로 앞에 대문이든가 정문을 내면은 되는데 그게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자리에서 앞으로 그게 될 수 있는 것은 정 앞을 보게 되면은 관악산이 됩니다. 불을 앞으로 안고 현재는 뒤에 층을 치고 있는데 정 앞으로 안고 있는 현상이 됩니다. 용산은 용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용의 머리에서 용은 앞에 여의주가 저희가 노들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방부서부터 현재 고다루 상태에서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지면 하는 노들섬을 중심으로 일직선을 지으면은 장승배기역이 나옵니다. 전철 장승배기역 쪽으로 좌향을 받으면은 정남쪽하고 서쪽하고 가운데 되겠죠. 그게 서남쪽, 남서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측으로 장승배기역을 그쪽으로 지나서 가면은 우측으로는 용마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용산이잖아요. 용마산이니까 용이 타고 다니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좌측으로는 국사봉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휘한다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아주 그쪽으로 놓으면은 지형적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방향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건물을 삥 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면 여기 보이는 게 여기 노들섬입니다. 노들섬 한강교 옆에 있는 노들섬으로서 일렬 쪽으로 놓으면은 요 사이 여기가 지금 장승배기 여기 요 정도 있어요. 오르가면 요쪽이 용마산, 여기는 국사봉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요렇게 롯데백화점 관악점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남쪽, 정서쪽, 서북 사이가 앞이 보여야 되는데 이 건물이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남, 정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건물을 이렇게 삑 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방편이 바로 저희가 아까 비보풍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정문을 여기서 서북 쪽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왜? 공원도 되지 않냐고 아직 이 8군에서 인수해서 못 받은 지역입니다. 어제 지도상 놓고 설명을 당선자가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내일 모레부터 그 공원 만들면 내년 봄부터 여기 우리가 시민들이 갈 수 있겠다. 아니요. 아직까지는 미군이 요 앞에를 좌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서둘러도 3, 4년, 좀 늦으면 4, 5년 지금 당선자가 임기가 거의 끝날 때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그걸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임시라도 지금 현재 출입하는 정문을 막으시고 옆이라도 끌러서 용산역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저희는 후문 정문을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라도 길을 좀 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급격히 저희가 광화문 나가신다고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광화문에 근무하기는 생각은 국민들이 안 했을 겁니다. 왜? 하루아침에 여기 용산하고 이쪽이 지금 국방부 청사를
2, 3일 내 결정 정지한 것은 아니고 내분으로 결정은 돼 있고 외형적으로 뭐 쉬운 얘기로 헐리우드 액션을 썼지 않나 이렇게 국민들도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걸 논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풍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용산 그쪽을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누군가가 풍수에 관계되는 것을 자문을 하지 않고 있나, 뭐 안 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용산 이 지역은 개방국가 도읍지라고 했어요. 개방국가는 터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를 너무 개방하면 일본들이 하도 침범했던 걸 많이 하니까 외국에 많이 개방하는 걸 싫었으니까 구중궁궐 거친 경복궁으로 들어갔다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개방도상 국가 도읍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왕권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자리가 개방국가 자리는 맞는데 어떻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당선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당선자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선이 아니고 지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저희가 개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줄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항상 이야기했던 뭐 처음에 자기들 그 경선할 때 비빔밥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뭐라. 맞습니다. 그건 당에서 얘기하는데 정부나 대통령 직무실에서 정부를 운영하는 데는 이 비빔밥 터가 되면 안 돼.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분명히 사회 사기에서 사회주의 국가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겠고요. 중립국가도 상대를 해야 되겠고요. 민주주의 국가도 상대해야 되겠고요. 사상과 이념이 틀리는 사람들을 다 상대하는데 이걸 한 군데 넣고 섞어보세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맞는 사람, 의견이 틀리는 사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넣어서 우리 화합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걸 너희들이 같이 섞어서 협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옳은 사람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화합이지 내가 얘기하는 걸 너가 정책을 돕고 내 편을 만든다는 게 화합이 아니에요. 바로 이 터가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화합이란 핑계로 비빔밥을 만드는 비빔밥 터가 돼서도 안 되고요. 자기도 모르는 새 독선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 터가 요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터입니다. 정치는 또렷한 7첩 반상이나 24첩 반상상과 같아요. 김치는 깍두기는 깍두기래야 되고 김치는 김치, 배추김치는 배추김치래야 되겠고 간장은 간장, 고추장은 고추장, 된장은 된장이래야 돼요. 간장도 아니고 간장, 된장, 고추장 한 군데 막 섞어놓은 간장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고추장도 아니고 안 되죠. 국가가 경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뚜렷한 7첩 반상과 같아야 돼요. 이 자리가 요거는 꼭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관사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거기서 권력을 장악하고 고중궁궐이고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가의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 그건 지금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관사가 잘못 지어졌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관사가. 왜? 아침에 우리가 해가 뜰 때는 저게 정동쪽에 해맞이 가잖아요. 기 받으려고. 아침은 동쪽을 향해요. 전체 달을.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본관에 우리가 봤을 땐 우측이고 청와대에 앉았을 땐 좌측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데 해를 비켜가는 격이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출근하면. 또 저녁에 해가 질 때 따라서 그쪽으로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역순으로 해서 자기 어둠을 찾아갑니다. 해가 질 때 후연한데 동쪽으로 오니까. 해가 질 땐 서쪽이 환하고 동쪽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밝음에서 어둠을 자비발로 걸어갑니다. 이 정반대예요. 우리나라의 그 CEO 있잖아. 초원 회장들도 자기 본사하고 자기 집하고 출퇴근할 동에서 서로 가는 현상이 극히 드뭅니다. 서에서 동이나 서에서 남으로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게 틀렸어요. 그게 잘못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관사도 대통령 직무실이 지금 대통령 직무실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서쪽이나 서서남 쪽에 대통령 그 관사가 있어야 돼요. 직무실. 근데 지금 저희는 자세히는 그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 그렇게 관사를 지을 수 있는 터나 부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으면 아마 뭐 차가 아니라 출퇴근 걸어서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관사를 두는 것도 맞고, 그래서 동쪽으로 해서 짓는 것보다가 대통령 직무실에서부터 현재 북향이 아닌 서남향을 봤을 때에 우측으로 대통령 직무실의 관사가 들어서야 되지 않나를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뭐 대통령 관사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름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름이. 우리나라 대통령 관사를 지으면서 요새 어제도 윤 당선자도 직접 얘기다. 자꾸 워싱턴 DC에 있는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백악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화이트 하우스 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은 커진다 집이 아니나 밖에 흰색을 그 하우스에는 화이트 칠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시민권 시험 치는데 이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이트 하우스는 누가 사느냐 이런 거.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산다 하는 게 아니고 오바마면 오바마 이게 답이었어요. 그렇듯이 워싱턴에 있는 화이트 하우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대통령 직무실이잖아. 그 미국 대통령 직무실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청와대도 그 이름이 참 많았잖아요. 고려 때는 남경 2궁이라고 얘기했어요. 조선 때는 경복궁인데 지금 경복궁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그 경복궁 뒷뜰이거든요. 지금 청와대가 있는 데가 경복궁 뒷뜰에 그게 수궁이라고 수궁터였어요. 수궁터. 거기에 뭐냐면 그 무술 활 쏘고 창칼 가지고 무예 무술하는 사람들 또 시합해가지고 그 관료를 뽑고 또 이거 과거 시험 치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뽑고 하던 수궁터가 있었고요. 조선 시대가 이제 수궁터라 했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일본 시대, 그리고 뭐 평얘기해도 외정 시대라는 얘기죠. 그때는 총독 관사가 거기에 있었고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1945년 들어와서 미군정 할 때는 거기에 하지 장군이 머무르고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됐을 때 경무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무대.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청와대 뭐 안에 새로 건축을 하고 한 것은 뭐 그 역사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고, 이름 바뀌어진 게 이렇게 해서 남경 2궁, 수궁터, 총독 관사, 이승만 때부터 경무관, 청와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용산 지금 국방부터로 대통령 관저가 옮겼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붙여놔야 돼요. 이름을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생각? 한국의 허연 집, 한국의 노란 집, 별 이름을 많이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방부 청사를 얘기하고 그쪽 옮기는 거 못마땅하고 자꾸 그 앞에다가 백악관처럼 만들어가지고 공원 만들어가지고 백악관처럼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 가서 백악관 그 앞에 거기 서서 그 보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미리 비행기 타고 갔다 와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 얘기를 하지. 앞에 조감도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그쪽하고 뭐 다 좀 보고 비슷하게 만드는데 뭐 그런 것까지 삐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천번에 그때 인터넷상에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대통령 직무실이든 간단하네. 아니, 그 생각한 거 있어요. 제가 모르니까. 아, 윤핵관이라 하지 뭐 백악관이니까 윤핵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이 말을 그냥 곱깝게 생각해서 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 정부는 0.7%의 숫자를 처음부터 지금부터 5년 끝나는 데까지 기억하지 않으면 정부 성공 못합니다. 꼭 0.7%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윤핵관에 속해 있던 사람은 기분 나빠 생각할 필요서 왜? 그 이름을 갖다가 대통령 관적 이름으로 만든다면 그 영광이죠.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안 되지. 앞에 승이 붙으니까 영원히 다음 5년 후에 다른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도 국민 앞에 쓴다고 그러고 국민을 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은 어쨌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준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름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문하는 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운에도 좋고 뭐 좋겠다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네이션 하우스, 국민의 집입니다. 국민집. 그리고 조금 국민 속에 들어가면 피퍼 하우스. 그건 국민의 집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그냥 하면 순수한 한국말로 한다면 네이션 하우스라고도 하고 피퍼 하우스라고도 해도 그걸 국민의 집이라고 하든 결의의 집이라고 하든 같습니다. 결의의 집. 한민족, 결의는 한 혈육, 혈통이 같은 것을 결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다민족 국가가 되니까 이것도 결의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냥 순수한 결의의 집도 영어로 피퍼 하우스 해도 되고 네이션 하우스 해도 되고요. 국민의 집 아니면 국민의 집 해도 네이션 하우스, 피퍼 하우스 둘 중에 하나를 써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내 생각이 난 그랬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아니면 국민의힘 당에서도 이거를 국민들에게 그냥 며칠 모여서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 같은 공모 좀 해요. 공모 하루 이틀에도 수천 수만 개 그게 국민들이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0.5%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이름이 이왕 모든 옮기니까 이름이라도 작게 지어보자 해서 동참할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 얘기가 들으시면 대통령 직무실 이름을 국민들에게 공모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미 그거 생각하고 네이션하우스, 피퍼하우스, 국민집, 국민의 집이나 결의의 집 먼저 공모를 신청합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직무실 위치 그건 길입니다. 그리고 직무실 방향은 구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구군에 속해서 잘 안 맞는 건 비보 풍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비법 풍수 터를 만들어 간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집무실 이름만 딱 잘 지키면은 대통령 직무실 대통령 옮기니까 어느 주의 일들이 많겠죠. 지금까지 간단한 것들 이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건 실무진하고 어쨌든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집에 살다가 70년 저쪽에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쪽은 오지 않아도 국민들이 거기에 70년 사는 거와 같잖아요. 여기에 1년 살다가 전셋집 살다가 1년 후에 저쪽에 저 동네 가도 한동안 길도 수순하고요. 동네하고 적응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원심이 되는 1번지 집이 옮기는데 그런 거는 감안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관사위치입니다. 관사위치는 대통령 후보의 신병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서 잘 지으셔야 됩니다. 어떤 풍수를 미신이다 내치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체다 해서 그거 너무 매달리시지도 말고 왜? 그 풍수는 수백 년부터 내려오는데 깃틀은 같습니다. 골격은 같은데 현 시대에 맞게끔 잘 적응하면은 좋은 위치가 됩니다.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요. 혹시 풍수 자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장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언을 부탁합니다. 지금 윤 당선자가 항상 말씀했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충성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로 자문하는 자문인들, 풍수를 자문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큰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현재보다는 앞날에 다음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뭐 5년마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게 70년 저 있었든지 100년, 200년 있을 자리 될지 말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옮겨서 조금 혼란이 오더라도 장래에는 큰 국가의 재난이 없는 곳으로 자문을 주셔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자문을 주지 않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은 하도 내비게이션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은 보면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만 보고 갑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정치하셔야 됩니다. 아날로그 지도는 옆에 건물부터 먼저 보되 좌우 건물을 지나서 첫 사거리의 우회전, 어느 건물에서는 좌회전. 왜? 내가 가는 길보다가 옆 좌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날로그 지도입니다. 정치인은 아날로그 정치를 해야지 내비게이션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 정치를 하다니까 앞으로 내가 저기를 가기만 되니까 여체다가 거짓말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 헌십전처럼 보이는 이율배반적인 자들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 노승이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윤 당선자 옆에는 많은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자문보다는 아날로그 지도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갖다 부탁보다가 혹시 이 노석의 한마디라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다 들은 얘기는 아닙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저희는 인기 없습니다. 제가 무슨 통반장을 하겠습니까? 그리해서 기백만 원, 기천만 원의 수익을 보겠습니까? 그걸 내가 봐줘서 나 풍수 봐서 어떤 그런 거 자문 줘서 지금 내물에 80이 되도록 10원 한 장 이익 보는 스님도 아닙니다. 네, 좋은 터 옮겨서 좋은 국가대가 국군이 번상하면은 불교는 윤회라 그러잖아요.
다시 죽었다가 혹시 다시 내가 인간으로 이 나라 태어나면 좋은 나라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갖다 붙어봐도 임금이 대통령 턴을 옮겼다. 좋은 턴 줘서 국군이 번성하고 국민들은 서로 화합하고 대한민국이 통일국가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5,100만 모든 국민도 바랍니다. 0.7% 차이는 꼭 지키셔야 돼요. 이게 30%, 20% 차이면 균형이 깨트려집니다. 0.7%를 멈춰서 내군사 10% 빼가지고 가면 15% 차이가 납니다. 끝까지 잘 지키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지도자는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민은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과 번성에도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좋으면 앞으로도 좋은 말씀 들고 여러분 찾아뵈올 테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한번 누르시고 구독 누르신 분들은 그대로 놔둬두시고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5,100만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